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, 이게 시행된 지 벌써 꽤 됐거든요. 그런데도 많은 직장인들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합니다. 법이 있는데 왜 피해자들은 오히려 침묵을 선택할까요? 오늘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말하면 달라질까요? 이 짧은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.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? 이 한 문장에 피해자가 겪는 그 깊은 고민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. 자,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. 31.3%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직장 내 괴롭힘을 겪거나 목격한 사람 셋 중 한 명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?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2024년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니까요. 직장인 4명 중 1명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 겪거나 봤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훨씬 흔한 일이라는 거죠.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걸까요?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누가 이 문제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지 그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부터 이 통계에 사람의 얼굴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. 과연 누가 피해를 입고 또 누가 가해자가 되는 걸까요? 그냥 숫자가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죠. 데이터를 보면요. 유독 한 그룹이 눈에 띕니다. 바로 30대 직장인들.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이죠. 남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괴롭힘을 겪고 있어요. 왜 하필 이 세대, 이 성별이 더 힘든 걸까요? 직급으로도 한번 볼까요? 조직의 허리라고 불리는 대리급이 가장 취약한 걸로 나타났어요. 위에서도 치이고 아래에서도 받쳐야 하는 이른바 낀 세대인 중간 직급이 왜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걸까요? 그럼 가해자는 누구일까요? 놀랍게도 절반이 넘는 54.5%가 바로 내 직속 상사였습니다. 일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야 할 사람이죠. 이게 바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아주 불편한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. 그렇다면 괴롭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인격을 무너뜨리는 폭언, 또 투명인간 취급하는 따돌림이나 뒷담화,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. 피해자들이 매일 견뎌야 하는 고통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.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. 분명히 이런 행동을 막으려고 만든 법이 있는데 왜 문제는 계속될까요? 이 제도가 왜 현장에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지난 6년이 어땠는지 한눈에 보입니다. 2019년에 법이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기대가 컸죠. 그런데 6년이 지난 지금 직장인 10명 중 거의 4명은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있어요.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. 도대체 무엇이 피해자들의 입을 막는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바로 이 제도가 왜 실패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.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보복당할까 봐 두려운 거, 그리고 또 하나는 말해봤자 뭐해, 달라지는 거 없어 하는 깊은 불신. 결국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죠. 시스템을 믿을 수 없을 때 나오는 최후의 방어수단인 셈입니다. 법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이 애매함에 있어요. 법 조항을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대체 그 적정 범위가 뭔데요? 상사는 이건 정당한 업무 지시야 라고 하고 부하 직원은 이건 괴롭힘이에요 라고 하는 상황. 이 애매한 표현 하나가 회사에게는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.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. 30%. 직장인 10명 중 3명은요.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혀 정보가 닿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. 이렇게 시스템이 아무런 답을 주지 못할 때 피해자들은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됩니다. 가장 극단적이고 또 가장 슬픈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17%. 결국 모든 걸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비율입니다. 피해자 6명 중 1명은 퇴사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어요. 이건 개인에게는 경력 단절이고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소중한 인재를 잃는 막대한 손실이죠. 핵심은 이겁니다. 퇴사는 그냥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에요. 다른 모든 방법이 막혔을 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?
마지막으로 정말 효과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, 우리가 나아갈 길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두 가지 핵심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. 첫째, 아까 말했던 그 애매한 괴롭힘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고, 둘째, 피해자가 회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위원회 같은 외부 기관에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겁니다.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말이죠.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. 이 제안들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. 바로 책임의 주체를 바꾸는 겁니다. 네가 알아서 증명하고 싸워라가 아니라 개인을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 그 부담을 대신 짊어지게 하자는 거죠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법이라는 건 결국 피해자에게 목소리를 돌려주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.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들이 안심하고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이건 단순히 법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직장 문화를 함께 돌아봐야 하는 아주 무거운 질문일 겁니다.